서울의 한 정형외과. 이곳의 병원장인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뭐 공론화 시킬 생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 처벌까지 감수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일단은 뭐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인터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러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그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그 병원에 이라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대리 수술을 했다는 어떤 첩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당신도 참고인으로 일단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6년 동안 운영해온 병원이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연락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제가 그 원장 처음 대리 수술 한 거는 이제 19년도 1월이었거든요. 수술장 간호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이 혹시 이런 사실 아시냐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놔두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든다. 저도 제 귀를 의식을 했어요. 처음에 듣고서는. 제가 3번을 보고 진짜로? 정말? 정말? 아니 이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20년 경력의 간호사도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수술 준비를 마친 뒤 집도의인 박 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수술 대신 올라오세요 하고 이제 그때 원장님 올라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시작하고 있어 라고 하셨죠. 나사 박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도 받고 있어. 근데 그 나사를 절개하고 나사 받는 거는 의사작이잖아요. 그럼 누구 보고 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건 간호사. 그런데 누군가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마취는 여기서 걸고 엎드려서 수술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자리에 원장님이 안 계시고 업체 직원이 있었죠. 업체 직원이요? 직원? 업체 직원이요? 사실상은 원래 기구만 넣어주고 그 사람들은 수술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는. 원장님은 폴했어요라고 했는데도 원장님 어제 말씀하시기를 수술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날부터 원장님은 플랜을 짜신 거잖아요. 원래 스크롤 4개를 박는 수술인데 4개를 다 받고 한 30분 후에 그때서야 올라오셔서 들어오셨죠. 이야.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에 똑같은 수술이 있었어요. 오전 11시 34분경 환자 마취가 진행되던 시각 박 원장이 수술실로 향합니다. 마취하고 얼마 뒤 수술이 시작되니까 수술실로 갔던 거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환자 마취가 완전히 됐을 무렵인 11시 50분 박 원장은 수술실이 아닌 병원 복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1시 53분 본인의 진료실로 들어가는 박 원장. 수술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이어 외래 환자가 박 원장의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이상하네요. 20여 분이 지난 12시 32분 진료실에서 나오는 박 원장. 마취과 전문의가 작성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수술은 오후 12시 10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박 원장은 진료실에 진료실에 있었는데요? 수술실이 아니 아니라요? 빨리 오세요 했더니 또 스크롤 4개를 받는데 2개를 다 바꾼 사이에 그때 올라오셨거든요. 수술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난 뒤에야 박 원장이 수술실로 왔다는 겁니다. 저 문구를 보면 수술 초반에 업체 직원이 집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험성을 따지면은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아니, 거죠. 왜냐하면 나사에서 조금 한 1, 2mm라도 삐끗하면 신경을 찌를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면 대동맥, 대정맥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안 했다.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환자한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우리 하도 잡아떼서 그러면 이제 환자도 혹시 그러다가 너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휴.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 6년 전 함께 뜻을 모아 어렵게 차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 병원을 스스로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업체 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외래에서 진료 보에서 이제 위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하고 있어라고 뭐 내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문제가 들려면 크게 되잖아요. 의사 본인도 사실은 뭐 심각한 타격이지만 병원 자체도 되게 좀 심각한 타격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그런 이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그 업체 직원분이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그때 정말 신고를 했었던 게 맞았던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남아있던 믿음마저 깨진 건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설마 다시는 안 하겠지 이 얘기를. 아니 같은 동업자에다가 1년 선배인데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는 안 하겠지. 한 12월경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서장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어요. 결국 수술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박 원장 출입을 막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원장인데 막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기 박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병원을 많이 댕겼어요. 많이 댕겼는데 그 원장이 되는 사람이 되게 좀 사람이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 수술을 해외 나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150만 원 해줄 수 있대. 그러면 수술이 150만 원이면 엄청 싼 거야, 그죠? 아니 수술실 출입 막혔던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수술비를 절반으로 할인해 주면서까지 수술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싸게요. 그 전에 이제 뭐 수술 잡혔던 환자들도 중간에 뭐 수술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한테는 이제 저한테 가서 따져라. 나는 수술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나를 수술장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제 저를 압박을 하는 거죠. 원장님 수술해주신다가 입원을 하셨는데 결국은 수술을 못하고 그냥 퇴원하신 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직원들도 많이 좀 힘들었고 환자분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면서 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깎였었죠. 아, 박 원장이 벌려놓은 일들을 조 원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환자분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금 지급을 해준 적도 있다. 합의서 작성을 했네요. 이렇게 수술이 막힌 상황에서 박 원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료 가실 문제로 환자와 마찰을 빚은 적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9개월 뒤 박 원장이 갑자기 병원을 떠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그냥 병원을 접었었어야 되는데 이 직원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120명 되는 직원들 뭐 이렇게 뭐 어이없이 그냥 병원 문 닫는다. 그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교수님은 자신의 몫으로 남은 병원을 어떻게든 일으키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잠긴 비밀들이 점점 떠올랐다고 합니다. 3월인가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한테 이제 경추 시술을 했었던 환자분이 이제 왔어요.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작년 가을쯤에 이제 좀 나갔다고 어제 그랬더니 거기서 저한테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죠. 3년 전 수술실에서의 일이 아직도 선명하다는데요. 전신 마취를 안 했고 부분 마취만 하니까 전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러는데 옆에서 누구를 시키더라고. 거기 말고 저기 그 집어넣으라고 그 밀어넣어 이러면서 그 마취까지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시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내가 막 안 하겠다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가운인가 앞치마인가 그걸 벗어갖고 치고 옆에다가 집어 던지더라고. 그래갖고 수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무슨 저런 의사가 다 있나 싶은 게 막 기가 막히고 그냥 더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냥. 원장만 믿고 맡겼는데 이후 박 원장이 병실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요 젊은 사람이 먹고 살라 하는데요 나 저기 목줄 끊어줘요 막 이러면서 그런 소문 안 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뭐 특별한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았는데 현재 박 원장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유 대기 환자가 많네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박 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그 이전에 근무하시던 병원에 계셨을 때 수술 준비가 좀 늦게 되니까 잠깐 나갔다가 제가 이제 본의 아니면
다시 조금 일부가 다시 들어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테 시킨 거면 다 시키지 왜 나한테 다시 들어가냐. 의료진 부상이 환자분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주는 거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환자분이 아닌 거라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엎드려 있고 갑자기 하면 이게 누구 소리인지 못 듣는 정도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도 지금 그런데 아까 잘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환자들 많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죠. 저기 지금 환자 대기 10명이고요. 엇갈리는 진술 속에 전문가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의료 행위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특히 수술이라고 하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그럼요. 계속 벌어졌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잘한 문제들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박 원장과 함께 일했던 의료진들은 그에 대한 기억이 또렷합니다. 여러 원장님들을 만났었는데 제일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대표 원장님인지 몰랐어요. 뭔가 대표 원장님인데 대표 수술도 잘하실 것 같고 되게 막 그러실 것 같은데 뭐지? 왜 저런 분이 있지? 수술하다가도 뭘 못하겠으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듣고 이제 2019년 5월쯤에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수술하고 있는데 현미경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얘기하길래 뭘 어떡해? 살짝 물어봤더니 신경막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 해보시죠. 같이 이제 하면 되니까 옆에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하지만 그 순간 박 원장이 찾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요? 업체 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콜을 해서 오도록 하라고. 업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찾은 겁니다. 실망 나는 그때도 겁이 나시니까 무조건 업체 불러 빨리 불러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정말 너무나 다행이게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일단 딱 생겼어. 나 못해. 나 무서워. 불러줘. 수술실 간호사는 잊히지 않는 박 원장의 말이 있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업체 잘 만났다. 그 업체 잘 만났다. 야 이게 당시 수술실로 달려왔다는 A업체 직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 원장이 주의를 줬던 바로 그 업체였다고 그 합니다. 업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실까요? 저희는 나가셨어요. 퇴근하셨어요. 수술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루가 돼 있다라는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헬프 주고 경찰에서 수사 다 해서 데리고 갔겠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출혈을 막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 업체 직원분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연락을 해서 제가 간 거는 맞고요. 저를 왜 불렀는지 저는 모르죠. 하청 업체가 원청이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조건이잖아요, 선생님. 피 안 잡힌다고 불러서 간 게 얼마큼 제가 나쁜 일 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 박 원장은 평소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허리도 안 낫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비수술이라든가 뭐도 있다는데 왜 나는 그것도 안 해주냐. 나 기어다닌다 막 그렇게 해도 원장들 다 돈 벌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 거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2019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전화 와가지고 수술을 엄청 했다는 거야. 수술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2019년도에 수술이 갑자기 늘어나고 시술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원장이 매출이 갑자기 확 뛰면서 사실은 이게 얘가 뭔가 일을 좀 하려나? 특히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은 2019년도 급격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3년 동안 한 걸 다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많네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나온 과정에서 이제 한 40건 가까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수술지 출입을 막은 거네요. 저도 임명들 말씀드릴 건데 제가 거기서 근무해서 봤을 때는 그 시편 업체는 항상 들어왔었어요. 업체가 다른 업체고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 같이 와서 원장님하고 처음부터 같이 했고요. 처음에 원장님 일하시다가 앞에서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어시스트를 한다고요? 업체 직원이? 판본이나 이런 부분을 더 조사를 아직도 남아있어요. 투자자가 양쪽이 다 틀리니까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일단은 그게 근접한 조사를 계속 해나가야죠. 딱 정확한 그게 없으면 계속 퍼즐식으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박 원장의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원장은
또 한 번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박 원장이 조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본인이 나가고 나서 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 5년 영업권을 계산을 해가지고 절반을 자기를 달라. 2019년도부터 그 빚 갚으려고 일정 부분 깐 월급은 나는 동의한 적 없으니까 자기가 못 받았다고 주장한 거 그것도 나한테 주고. 올 4월 법원은 박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악몽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1심 판결을 가지고 원장이 이제 병원에 압류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 그만한 돈이 당연히 없으니까. 이미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거의 풀로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상태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병원이 쑥대밭이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런데 박 원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나 어쩌려고 했던 얘기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안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해서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의사라고 하는 건 서로 신뢰를 갖다가 갖고 가는 건데 막 터트릴까 봐 난 너무 걱정돼요. 직원들의 뭐 진술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뭐 거짓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조작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그게 경찰 파악 이렇게 얘기가 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여기다 또 흘렸을까? 대리수술에 대한 모든 진술은 조재호 원장이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2017, 그러니까 16년까지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지금 병원을 이제 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와 주지 않는 거죠. 두 분이 너무 다르셨죠. 분명히 저는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조 원장님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수술해준 적도 있으세요. 조 원장님 환자는 거의 한 7, 80% 차지하시면 영로 환자들이 원장님 환자는 어쩌다가 한두 명. 조 원장 실제 2배는 더 많았네요. 18년도에는 더 차이가 커졌네요. 이런 이유로 둘의 관계도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 원장은 성실한 모습을 원했는데 박 원장 생각은 달랐나 봐요. 그러다 2018년도 말 월급과 성과금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한 조 원장. 이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자에 박 원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조 원장은 박 원장과의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마 대리수술 안 했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같이 계속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었을 거예요. 의사로서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런 환자에 대한 어떤 책임인데 그것까지 다 저버리고 나간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압류를 거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지금 13억을 이제 압류를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6월 이후 두 차례 압류가 더 걸리면서 병원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사실 저번에 얼굴이 밀려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들 생계가 달려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원장님이 회의에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오라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원장님에 대한 애정하고 신뢰 때문에 다들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직장을 지키고 싶은 거죠. 병원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거 하나?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박 원장에게 진실을 묻는 겁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뭔가 다른 태도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전에 있던 대표원장님이셨으니까. 대리 수술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이곳을 또 찾을 겁니다.